반갑습니다. 원파입니다. 오늘도 파이코인 관련 얘기,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됐던 것이 우리 파이코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와 같은 얘기들을 여러분들하고 해보고 싶습니다. 파이코인 관련해서는 앱을 통해서 이렇게 해카톤의 수상작을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9월달, 10월달 수상작을 다비아 마켓플레이스를 소개하면서 이건 지역의 표현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수상작으로 선정을 했고, 파이레이츠라는 게임 관련됐던 것이 이제 또 수상작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수상작이 올라오고, 또 이제 우리 앱이 한 100개 이상 가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파이 관련돼서 그래도 좋은 소식들은 파이코인 관련돼서 프로토콜이 코딩 작업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자주 올리는 트윗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했던 말은 이제 파이 코어 팀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D앱에 통합하기 시작했다, 이런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계약 아이디하고 스마트 컨트랙트하고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코딩 작업 5줄이 변화되어 있어,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통합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지금도 스텔라의 스마트 컨트랙트와 연결시키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걸로 이제 저도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파이 네트워크의 아주 많은 커뮤니티하고,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스텔라는 입증된 블록체인 기술, 소통되고 있는 이런 기술이 통합이 되면은 엄청난 큰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 아니냐,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어떤 친구가 기사를 작성을 했는데, 상당히 재밌는 기사라서 한번 그 내용을 참고로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가끔 이제 어떤 내용을 여기서 소개를 하면은, 어떤 지난 영상에서 댓글은 주소를 안 줬다고 이제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주소를 안 줬는지, 파이 채굴하는데 파이코인과 관련된 주소를 안 줬는지, 혹시 지난번 왜 탈중앙화인가 하고 크리스 딕슨의 어떤 내용을 한번 읽어보라고 했는데 그 주소를 안 줬는지 제가 확인할 수 없었지만은,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떤 영상에서 어떤 기사 제목을 이렇게 첨부하는 이유도, 그런 기사 제목을 보고 영상에 스크린샷을 해서 그 기사 제목을 카피해서 우리 파이 브라우저 검색창에 올리면은 금방 어떤 내용이, 기사들이 여러 개가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제가 영상을 올릴 때 키워드를 올리더라도 그 키워드를 카피해서 파이 브라우저를 통해서 올리면은 관련 뉴스들이 많이 나온다 하는 것을 이제 참고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말 오늘 역사적인 날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비트코인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현물 ETF가 드디어 이제 승인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뉴스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저는 제가 본 느낌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게리 겐슬러가 거기에 대해서 이 트윗을 하나 날렸던 걸 보고, 현물 비트코인 ETP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ETF라고 했던 건데, 이제 게리 겐슬러 입장에서는 익스체인지 트레이딩 프로덕트라는 의미를 써서 이제 ETP를 승인을 했다. 그러면서 하나 붙였던 말이 We did not approve or endorse Bitcoin, 이런 포인트를 붙였습니다. 이 얘기는 ETP는 우리가 승인을 해서 거래가 가능하도록 했지만은, 아직 비트코인에 대해서 우리가 승인한다든가 엔도스하다, 법적으로 이제 어쨌든 자격을 준다, 이런 포인트로 이런 비트코인에 대해서 승인한 것은 아니라는 말을 꼭 붙였습니다. 이것도 이제 미국에서는 합법적으로 비트코인을 승인한 것은 아니고, 이렇게 거래만 승인한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붙였다, 저는 이렇게 보고, 이 의미가 주는 의미는
크지 않지만은 SCS는 이렇게 비트코인과 관련되는 암호화폐가 이런 도박과 사기와 이런 곳에 활용이 되니까 조심하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데, 얼마 전에도 게리 겐슬러가 그와 같은 메시지를 한번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거래를 할 때 조심해서 하라는 그런 경고 메시지는 당연한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이렇게 이제 승인이 나고 나니까 뭐 여러 곳에서 X를 통해서 많은 정보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가장 관심 있게 봤던 것은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런 리플의 CEO가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지 하는 것이 이제 제가 상당히 관심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 리플 CEO의 그 트윗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얘기해 보면 어떠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순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받기 위해 노력한 모든 분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의 뉴스는 암호화폐를 자산 클래스로 더욱 합법화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기관 투자 채택을 위한 또 다른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상적으로는 업계가 주로 투기적인 것에서 벗어나 보다 광범위한 실제 사용 사례에 초점을 맞추도록 이끌고 그러한 합법화를 뒷받침할 것입니다. 이런 포인트를 썼길래 이 포인트이 가장 적합한 포인트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이제 파이 네트워크가 파이코인이 앞으로 거래할 수 있는 그런 그 분위기를 충분히 이제 파악을 할 수 있고, 이제는 뭐 합법적으로 이제 우리 파이코인도 상장이 되면 거래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상장을 위한, 아니 오픈넷 가기 위한 조건 중에서 이런 그 KYC를 통과하는 사람이 많도록 하는 것은 우리 이제 파이오니어들이라든가 최고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협조를 많이 해야 될 입장이고, 물론 KYC의 그 어려운 보틀렉에 걸려 있는 몇 가지는 1월 말까지 뭐 이렇게 새롭게 올린다고 했으니까 기대를 해볼 수도 있고, 마이그레이션 되는 것도 이제 1000만 명 관련된 마이그레이션은 아직 한 400만 명 이상은 되어 있지만은 좀 더 될 걸로 보면은 법적인 방해 요인이 있는가 하는 것들은 상당히 해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 파이코인과 관련돼서 흥미를 가질 만한 그런 뉴스들이 트위터에 나와 있었는데, 이 X가 물론 이제 우리가 그 암호화폐 페이먼트를 이제 할 것이다는 얘기는 이미 알고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았지만은 새롭게 그 X의 연대 계획을 발표하면서 연내 P2P 결제 서비스를 도입을 할 것이다, 이런 포인트를 썼습니다. 이게 이제 공식 브로그를 통해서 P2P 결제 서비스는 더 많은 사용자에게 가용성과 새로운 상거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제 수단은 뭐로 할 것인지를 아직 이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은 도지코인 아니냐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와 같은 것보다는 좀 더 다른 그 비트코인의 라이트닝 하는 이런 것들도 가능하지 않을까, 아니면 뭐 XRP가 되든 스텔라가 되든 이런 것들도 가능하지 않을까. 뭐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트위터 X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P2P 거래가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것 자체만 해도 앞으로 우리가 이제 파이코인, 파이 네트워크를 통한 P2P 거래가 충분히 활성화되는데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저는 여기에 이제 초점을 두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P2P 거래를 해보느냐에 달려 있는데, 아직도 P2P 거래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워낙 많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뭐 바이낸스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P2P 거래를 통해서 이제 실제 거래가 가능하게 만들어 놓고도 있지만은, 그런데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분들은 P2P 거래가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그 X를 통해서 이렇게 P2P 거래가 이제 활성화되면은 상당히 많은 P2P 거래가 활성화되고, 이러면 이제 암호화폐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가질 분야도 상당히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제가 이 P2P 거래가 상당히
편리할 기능이고 우리 파이코인에 미칠 영향이 상당히 크다. 저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X 이 트위터에서는 인공지능을 도입한 검색, 광고 기능 이런 걸 강화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인공지능을 도입해서 이제 어떤 검색 기능을 확인한다든가 광고 기능을 강화한다든가 뭐 이런 쪽으로 하게 되고, 또는 그 XAI를 통한 유사 콘텐츠를 포시하는 이제 서비스를 함으로써 이렇게 이제 트위터 상에서도 인공지능이 정말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게 되고, 우리 파이코인과 관련되는 것도 인공지능이 그 KYC를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처럼 여러 곳에서 이제 인공지능의 활성화가 이제 엿볼 수 있는 게, 앞으로 이 P2P 거래라든가 이런 것들에도 인공지능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만들어내지 않을까, 저는 이런 기대도 해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그 웹3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암호화폐 지갑 관련돼서 처리하는 방법, 이것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저께 나왔던 그 오픈시 그 NFT 거래하는 그 거래소로 초창기부터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아실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오픈시에서는 이메일 주소로 월렛을 생성하는 기능을 도입했다. 이제는 이메일만 있으면은 이메일을 통해서 이제 월렛을 생성하고 그것을 통해서 NFT와 이런 것들을 판매와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 이런 것이 이제 뉴스로 나와서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보통 이제 오픈시에 접근하려면 기존 확장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거기에 월렛을 설정하고 이제 시도 문구 처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메일로 생성한 이런 월렛으로 이 별도의 확장 프로그램 없이도 NFT가 거래가 가능하도록 관리할 수 있다. 이것도 상당히 이제 좀 더 편리하게 우리가 NFT의 거래를 가능하게 하고 오픈시에 거래가 가능하게 하는 것들은 앞으로 웹3에 진입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더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이제 웹3 진입 장벽이 월렛 생성이라든가 유지 관리를 좀 더 단순화시키는 이런 거래소를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올 것 같다 하는 이런 말씀도 한번 드려봅니다. 그리고 세계가 이제 이런 그 비트코인과 관련되는 그 SEC의 현물 ETF에 대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홍콩에서는 이미 자산운용사 10곳에서 암호화폐 BTC를 현물 ETF를 신청을 준비하고 있고, 이미 7곳에서는 실제 추진하는 단계에 있다, 곧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게, 중국이 이제 비트코인을 오픈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들이 여기에 이제 어떤 그 가름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작년부터 중국에서는 이제 홍콩 정권 당국에서는 암호화폐 현물 ETF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기사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사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가 되고 뭐 이런 이후에 실제 이 자산운용사 10곳에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곧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작년 초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우리 한국의 삼성 자산운용사에서도 비트코인 선물 ETF를 가입을 해서 지금까지 어느 정도 수익을 보고 있다는 얘기는 중간중간에 나왔는데, 얼마 전에는 1년 동안 122%가 이제 수익을 올렸다, 이렇게 홍콩 주식시장 상장한 이후에 처음으로 삼성 자산운용사가 이런 데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 당시에도 삼성이라는 이런 그룹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에만 저도 이제 초점을 뒀고, 이게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선물 ETF였는데 앞으로 현물 ETF도 이와 같은 식으로 가능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은 홍콩 시장뿐만 아니고 중국 자체도 이런 시장이 오픈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블랙록에서 XRP ETF를 출시할 것이다. 이런 기사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이어서 XRP ETF를 출시할 것이라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저도 이제 관심을 가지는데, 이렇게 만일 블랙록에서 XRP의 ETF가 승인이 되고 신청이 된다면은 이것도 상당히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류 금융에서 이제 암호화폐에 증가하는 합법성과 수용을 강조한다는 데 상당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대자산 운용사에서 XRP를 인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 저는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시장들이 회복되고 있으니까 XRP 레저의 지갑 주소가 최근에 한 500만 개를 돌파했다. 이런 뉴스가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 파이코인은 현재 말거래된 게 한 400만 개 가까이 되고 1000만 개를 목표로 하는데, XRP는 한 500만 개 지금 지갑 주소가 되어 있는 걸로 이제 확인이 됐고, 이렇게 이제 리플 관련되는 소식들이 그레스케일의 그 라지 캡 펀드에도 올라가 있고, 이렇게 현물 ETF가 출시할 것이다 하는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는데, 가격은 뭐 그렇게 변화가 없었는데, 오늘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에 뭐 다소 상승을 했는데, 다른 알트코인에 비해서는 뭐 승인 올라가는 것이 좀 더 둔화된 것 같다 하는 이런 느낌도 제가 이제 받긴 받았습니다. 미국에 근위 있는 이런 그 경제 잡지 중에 아메리칸 뱅크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메리칸 뱅크에서도 이 결제에 중점을 둔 블록체인 회사인 리플은 선도적인 글로벌 국경 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라고 이제 소개를 하면서, 모니그람, 웨스트 유니온 다음으로 리플의 어떤 규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고, 이렇게 그 리플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상당히 크다. 저는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려고 했던 뉴스 중에 하나가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맥스에서 그 달을 향하는 상업용 우주선에 1비트코인을 담긴 수화물을 탑재해서 올려보냈다. 그리고 도지코인 재단에서 실물 도지코인도 여기에 그 우주선 페레그린 1호에 올려보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사화되어 있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지난 1월 8일 4시, 지난 월요일날 4시에 이제 한국 시간으로 달 착륙을 해서 아마 2월 23일 날 도착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는 이제 이런 그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해 가면서 착륙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달날에는 그 착륙을 할 때 이렇게 후진을 통해서 착륙을 하다 보니까, 후진 엔진을 통해 착륙을 하다 보니까 착륙이 상당히 어려울 텐데 제대로 착륙할 수 있을지 하는 것도 궁금하고, 또 어떤 쪽에서는 연료 부족으로 이렇게 그 실패할 수도 있다 하는 이런 기사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민간 우주선이 이제 페레그린 1호가 달나라에 착륙을 무사히 하는 것도 이제 의미가 있겠지만은, 여기에 이제 이 코인들이 관심을 가졌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미래 세대를 위한 타임캡슐을 이제 보내는 것. 여기에 이제 탈중앙화 금융 시스템이 지구를 뛰어넘어 우주에 진출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제 탈중앙화 금융 시스템이 이렇게 우리 지구뿐만 아니고 달나라까지 이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확장한다는 데 의미가 있고, 물론 이제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도지코인이라든가 뭐 우리가 투더문 해서 이제 급등할 것이다 하는 걸 이제 달러로 간다는 표현을 많이 써왔던, 그것을 실제 이제 달러로 보내는 이런 이벤트를 만들려고 이와 같은 것을 하고 있다. 그것도 하나의 흥미거리라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공유를 해봅니다. 제가 지난번부터 이제
그 탈달러와 관련되는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해왔기 때문에 금년부터 달라지는 그 브릭스의 어떤 변화, 브릭스의 변화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은 사우디가 이제 공식적으로 1월 1일부터 이제 브릭스에 가입한다고 하면서 상당히 여러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번에 이제 1월 1일부터 브릭스에 가입하는 나라는 사우디하고 UAE, 이집트, 이란, 에티오피아 이런 쪽에 이제 나라들이 주로 가입을 하는데, 여기에 본래 이제 6개국으로 아르헨티나가 가입되도록 승인이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그 대통령으로 당선한 밀레이 대통령이 가입을 일단 승인을 하지 않은 상태라서 승인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 이렇게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그 사우디가 들어가게 됨으로써 사우디가 주도하고 있는 오펙, 석유 생산하는 오펙하고 러시아가 주도하고 있는 오펙 플러스가 이제는 브릭스에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오일 달러가 이제 오일 달러로서의 어떤 기능도 많이 상실할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많은 변화를 예상해 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암호화폐계에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건지에 관심을 가져보기 위해서 제가 이 같은 뉴스를 여러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해보고, 이렇게 이제 브릭스가 탈달러화를 외치고 있고 암호화폐를 채택함으로써 달러 패권에 상당히 위협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SEC의 그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에 이 암호화폐 세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와 같은 궁금한 뉴스들도 계속 여러분들하고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